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갈래복합 8강 조선 후기 문학의 세속적 경향 우리 7강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작품은 총 3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발승암기, 이미오마학원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3개의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는 길지가 않겠죠. 자, 독서 지문처럼 읽어 내려가면서 작품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간상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사를 살펴보면 핵심 세속화라는 한 가지 흐름이 감지된다. 어디로 국한? 조선시대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조선시대 전체로 보면 영웅, 제자가인들이 등장하는 소설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세속적 인물들도 세속적 욕망, 통속적인 인간됨, 방탕한 허무주의 등을 특성으로 하는 세속화된 인물도 등장을 했었다. 이러한 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 박지원의 다음 글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발승암기겠죠? 그럼 이 발승암기라는 글 속에서 세속화된 인물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이가 본래 김홍연의 행적을 잘 알아 나에게 얘기해 주었는데 어떤 이가 김홍연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이에 의하면 김홍연은 왈자였다. 그러면 세속화된 인물이 누구죠? 김홍연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왈자란 대개 이런 것이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말타기 활쏘기를 잘하여 묵과에 합격했으며 힘이 세어 호랑이를 때려 잡거나 좀 과장되었죠. 좌우 옆구리에 기생두를 끼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과장을 했죠. 왈자 째째하게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내용일치 유형으로 출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집이 본래 부유하여 이랬습니다. 방탕하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전부 다 어떤 특성? 다 지우고 한 번 더 세속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이미 늙어 머리가 새었으며 명산에 두루 논이는데 이미 한라산에 한 번, 백두산에 2번 올랐고 그때마다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럼으로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자기가 있었음을 알리려고 입신양명을 해서 벼슬에 올라서 좋은 일을 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스스로 그것도 자기 스스로 이름을 새겨서 남기려는 것입니다. 자, 발승암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글에서 실존 인물인 김홍연. 그래서 방금 인용한 대목은 왈자의 한 전형. 세속적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닌 실존했던 인물이죠. 밑에 그런가 하면 시가에서는 자 산문갈래 말고 이제 시가에서는 범속한 성격의 인물이나 자 평범하지 않는 거죠. 화자가 나오는 작품이 다수 발견됩니다. 자 밑에 작품은 조금은 유명한 사설시조인데 천천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마학원을 자 이미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준비를 한 거죠.
준비하였습니다. 저녁밥 일찍 먹고 그래서 올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문 나서 대문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마에 손을 짚고 뭐 한 거죠? 이미 오는지 오지 않는지 준비한 겁니다. 보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검어 휘끗. 검은 빛과 흰 빛이 뒤섞인 모양이 있었는데 이 검어 휘끗을 보고 누구라고 여긴 겁니까? 임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와, 임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버선버서 품에 품고 심버서 손에 쥐고 곤비 임비 임비 곤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진대 마른데 가르지 말고 월렁충창 건너가서 마음에 있는 말을 하려 하고 곁눈으로 흘낏 보니 무엇이었다? 주출이 3대였다. 그 주출이 3대가 나를 속였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모쪼로 밤이기 망정이지. 다행히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무엇이었으면 낮이었으면 웃길 뻔했다라는 겁니다. 남을 웃길 뻔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밑으로 가야 되죠. 죄송합니다. C 하나 더 있고 밑에 B 보세요. 임을 기다리는 조바심이 장황황 수사. 사설시조니까 긴 수사 표현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임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은근하게 그려냈던 전통과는 다르게 대조조 다르게 이 노래는 부박해 보이는 좀 길어 보이는 범속한 행위를 낱낱이 그려냄으로써 상황적 정서를 극대화하였다. 이것이 전기문학과 차이나는 후기문학의 내용입니다. 더욱이 종장에서는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도 우스꽝스럽게 남 웃길 뻔했네. 그러나 못 웃겠네. 다행이네. 이러한 인간상의 문학적 형상화는 조선 전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C 보면 또 한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둘만 여겨 두고 또 두고 먹고 놀 줄 모르는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모른다. 즐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놀 줄 모르거든 죽을 줄 알야마는 석숭이 죽어갈 적 누거 만재 가져가며 유령의 무덤 위에 어느 소리 이르렀더니 하물며 청춘 일장몽에 백한난만하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인생 뭐 없다. 즐기고 가야 된다. 아니 놀고 어이하리. 인생 별 것 없으니 즐기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이하죠? 시에서는 옛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생 무상, 인생 뭐 없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왜 즐길 줄 모르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벌써 세 작품 다 살펴본 거죠. 이와 같은 범속한 인간형의 출현은 앞에서 BC에서 살펴보았던 출현은 실존인물이든 문학적으로 가공된, 그럼 실존인물이 김홍연이었고 문학적으로 가공된 인물이 이미오마하거늘에서 여성이었죠. 모두 조선 후기의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상업, 유흥문화 발달, 화폐 경제의 활성화, 부자들의 대두, 애정과 같은 현실적 욕망에 대한 긍정, 개인적 삶의 가치에 대한 각성, 깨달음, 이러한 것들이 세속화된 인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조선 후기 이전의 문학이 대체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이상적 인간과 이상적 삶을 그려내는 경향이 우세했다면
이것이 조선 후기 이전 문학의 특징.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문학은 한편으로는 그 흐름을 이어받으면서도 전혀 이어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틀린 선지가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문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 평론 내용을 통해서 내용 일치 형태로도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적 이념의 권위에 대해 의심이 섞인 질문을 던지면서 일상적 삶에 더욱 가까운 인간, 세속화된 인간을 형상화하는 흐름을 보였던 것이다. 근데 이르러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가치를 보여주는 이런 인물들, 세속화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자, 문제 보시면 저희가 변형한 문제 보셔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독서 지문들을 통해서 내용 일치 형태로도 출제를 하는 겁니다. 독서 문제이죠. 그래서 정독을 제대로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시에 관한 문제, 문학이니까 결국 문학 파트니까 시에 관한 문제 위주로 나옵니다.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독서 형태처럼 나온다라는 것, 이 부분을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